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1학기 동안 캘리그라피를 공부할 저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 박주영입니다. 1학기 동안 캘리그라피 다양한 서체 중에서도 카퍼플레이트 소문자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45분 짧은 시간 동안 제게는 짧은데 친구들은 어떠실지 15분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30분 정도 친구들이 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먼저 캘리그라피의 뜻에 대해 알아볼까요? 캘리그라피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이라는 칼로스와 쓰다는 그라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라서 남들이 다 아름다운 글씨라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별로일 수 있고 남들이 이상하고 기괴한 글씨라고 해도 나는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 아름다운 글씨! 라는 것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글씨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많은 영어 캘리그라피 중에서 우리가 1학기 동안 같이 배울 카퍼플레이트는 어떤 글자일까요? 카퍼플레이트는 18세기에서 발전된 글자로서 먼저는 카퍼, 동판에 새겨진 인쇄를 할 때 주로 사용한 글씨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가늘고 얇은 선과 두껍고 굵은 선의 대비와 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씨인지 사진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셜 펜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전에 소개했듯이 동판에 새긴 후 인쇄물인데요. 이렇게 춤을 추는 느낌이 있는 글씨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손으로 못 쓰나요? 질문을 하신다면 아니요. 립을 통해서 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라는 책의 카퍼플레이트 부분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쓴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오, 이 부분에서 감탄이 나오나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이 사진과도 같은 글씨체를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글씨체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종이를 사용해서 글씨를 쓰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조금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에서 쓰는 폰트 혹은 제품의 로고를 통해서 카퍼플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코카콜라 로고, 루이 까르또주의 로고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께 조금 흥미유발이 됐을까요?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준비물을 보고 우리 첫 시간 어떻게 공부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키트 구성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뒷시간에 계속 할 거니까 궁금한 점은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난 못 찾겠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카퍼플레이트를 ABCD 순서가 아닌 좀 더 연습하기 쉬운, 기억하기 쉬운 순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본, 제가 쓴 A부터 Z까지 그렇게 되어져 있는 설명서? 네, 교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한 장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설명을 듣고 따라서 연습할 가이드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독특하게 생긴 물건 있습니다. 오블리크 펜대와 그리고 닙 중에 포인티드 닙, 제브라 G 닙이 이렇게 프렌즈에 끼워져서 있고요. 그 다음에 찍어서 쓸 여기 월넛 잉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되면 우리는 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제공한 여기 스티커 인덱스 용지 있어요. 이렇게 끝에다가 자기 번호 이름 적은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다음번 쓸 때도 헷갈리지 않고 내 거를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오늘의
준비물이었습니다. 네. 나눠드렸던 교본에 나와 있는 이런 글씨, 즉 카퍼 플레이트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 획 연습을 한 다음에 그것을 형태를 붙여서 모두 만드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획을 제대로 쓸 줄 알게 되면, 예쁘게 쓸 줄 알게 되면 나머지 이런 I부터 여기 나와 있는 X까지는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본에 있는 카퍼 플레이트 글씨를 위해서 오늘은 기본 획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획을 연습을 함에 있어서 먼저 자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장 편한 자세,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꼬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이게 이렇게 반듯이 되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여기서 여기 기울기선 보이시죠? 55도. 가이드지 설명지는 다음번에 또 준비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 대각선을 나와 일직선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쓰는 글씨라 하면 이 대각선에 있는 기울기가 나의 몸과 일직선, 나의 팔과 일직선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 상태를 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글씨 쓰기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천천히 쓴다.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만큼 매우 천천히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쓴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한 획 한 획을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처음에 쓰실 분은, 저도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힘을 빼고, 손가락에 이 손에 힘을 빼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 어깨, 팔 전체를 움직여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네 가지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넛 잉크를 펜 끝에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자, 가볍게 연필 쥐듯이 오블리크 펜대를 쥔 다음에 기본 획을 갈게요. 그냥 한번 이 기울기에 맞춰서 일자획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이 선과 동일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응용해 볼까요? 내가 힘을 빼고 이 펜 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는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저는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가 제가 쓸 수 있는 가는 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보다 조금 더 힘을 눌러서, 펜 쪽 끝에 힘을 눌러서 굵은 선을 표현해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좀 더 당길까요? 네,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굵은 선을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보다 최대로 굵은 선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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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카퍼 플레이트를 주로 쓸 때 여기 있는 이 가는 선과 여기 있는 요 굵은 선, 그래서 카퍼 플레이트 설명할 때도 가는 선과 굵은 선의 대비, 조화라고 말씀드렸듯이 요 선을 내가 펜 쪽에 힘을 빼고 쓰거나 굵게 넣어서 쓰는 이 부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펜 쪽 끝에 월넛 잉크가 거의 다 되면 다시 한번 찍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바닥이 매우 딱딱해서 사실은 어떻게 쓰면 좋으냐, 이면지 A4 용지를 한 두세 장 혹은 세네 장 쿠션감 있게 깔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선을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여기까지 채웠다. 속도를 보여드리자면, 말하고 쓰니까 이게 속도가 저도 생각보다 빨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더 천천히 써야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선, L이라든가 B라든가 K라든가 이런 선을 쓸 때 쓰는 선을 한번, 네, 두 공간에 한번 직선을 표현해 볼까요? 자, 꽤나 큰 선이에요. 긴 선이고. 지금 제가 가이드지의 기본을 10mm, 1cm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이즈의 카파 플레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큰 것으로 연습을 해야 나중에 작은 거 쓸 때 쉽게, 그리고 그 표현이 정확히 되기 때문에 크게 한번 연습할게요. 자, 그러면 두 칸에 해당하는 가이드지도 제가 연습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가는 획도 한번 써보시고 굵은 획도 써보시고 천천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선에 그리고 그 밑에 선 이렇게 두 칸을 한번 써볼까요? 천천히 손목이나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팔 전체를 이용해서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네. 해서 이렇게. 이제 가장 긴 획이 되겠네요. F를 표현할 때 위에, 가운데, 밑에 세 칸 다 쓰거든요. 그 선을 한 번에 천천히 가볼게요. 내 선은 반듯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못 쓰는 게 정상입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일을 한 번에 잘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죠. 저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쓰니까 되게 떨리고 반드시 안 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선을 연습을 잘 해야 다음 형태의 글자들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써주시면 됩니다. 함께 잘 쓰고 계시나요?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자, 여기까지 썼습니다. 지금 형태는 일자, 그러나 이렇게 보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사선으로 그어지는 짧은 것, 중간 크기, 긴 것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굵기를 변화를 줘서 얇은 선, 중간선, 아주 굵은 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선 연습이 1번이 되겠고요. 2번 선 연습은 어떤 거냐? 다음은 리딩 스트로크라고 하는 도입선, 그러니까 들어가는 선이라고 표현을 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가는 직선 형태가 아니라 완만한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만한 곡선.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 이렇게 한 칸에 표현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아래에서 위로, 방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여기 들어가는 선은 두꺼운 선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힘을 빼고 가늘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잘 되시나요? 네. 기본선, 사선, 굵기 변화, 그리고 들어가는 도입선 얇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습은 굵기 변화를 주는 건데요. 동시 한 획에서 예를 들면 가장 짧은 선에서의 굵기 변화. 그러면 여기선 가늘었다가 두꺼웠다가 다시 가늘었다가
가늘었다가 두꺼웠다가 가늘었다가 가늘었다가 두꺼웠다가 가늘었다가 이렇게 짧은 새에서 할 수도 있지만 긴 부분에서 결국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는 힘을 빼고 중간 부분에선 힘을 주고 다시 힘을 빼고 힘을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밀당을 하면 되는 거죠. 획과 닙과 나해가 밀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선을 힘을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힘을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빼고 주고 빼고. 그런데 이 선의 이 연결 부분이 자연스러워야지 이렇게 다가 확 줬다가 막 급격하게 이런 거는 예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면 차차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이 선을 왜 배울까요? 가늘게 섰다가 굵어지고 가늘게 갔다가 굵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연습하는 기본선은 사선, 도입선, 가늘었다가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이 세 가지를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